자,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제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 제가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우울증의 증세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우울증의 단계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이별 후에. 우선 이별을 극복하고 우울증에 내가 너무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잘 보시길 바래요. 제 예전의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정신과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우울증 환자를 돌봐본 적도 있고,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저 스스로도 치료를 받아본 적도 있고, 제가 정신과 쪽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느꼈던 것은 꼭 불행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이 우울증 환자들 중에 뭐 가정이 불우하다거나 주변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뭔가 경제적 능력도 괜찮았고 주변에 크게 사회적으로 떨어질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울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병원 일을 겪기 전에 항상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우울증이라는 건 보통 사람은 겪기 힘든 많은 불행들이 겹겹이 찾아와서 정말 운이 지독하게도 없는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우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은 대개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가정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거나 또는 외모 이런 것들이 너무 뒤떨어지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실상적으로 정말 대부분은 우울증 환자라기엔 너무나 반듯하고 멋지고 이쁘고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걸 더 찾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런 말을 갖다가 솔직히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믿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갖다가 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냐면, 분명 내 행복의 가치라는 것이 내가 맨날 행복하다면 그걸 내가 행복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불행이 없는데 행복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적인 소견은 이 의사들마다도 철학이 다른 경우들이 허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것이, 사람이라는 건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감정 그리고 불행을 느끼는 감정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인간이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순간은 내가 불행을 느낄 때 불행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지려고 벗어나려고만 애쓰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불행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불행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행동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불행한 상황이 아니라 불행한 존재라고 자아가 인식하는 순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병원에서 그래서 느낀 것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울하게 살아갈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행복하려고 늘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행복해지지 않는다였어요. 딱히 불행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저와 비교했을 때 저의 불행이 더 커 보였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의 관점에 따라 여러분들은 우울증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만족하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의 관점은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몸과 정신은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암이 걸린 상태인데 행복해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과연 행복해질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암을 먼저 치료하지 않고 정신과를 가는 게 맞는 선택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멘탈 케어를 하고 행복해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내가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항상 사람들의 멘탈 관리라는 것은 멘탈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피지컬로 하는 것인데, 모든 문제를 멘탈로만 생각하고 멘탈만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러분의 멘탈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1차원적인 쓰잘데기 없는 문제를 분석을 하면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멘탈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치료하고 수면 장애를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잠을 갖다가 맨날 체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료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젊었을 때보다는 건강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헤어진 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야 도대체 이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 제가 말짱하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그럼 제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내 기분이 거지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을 잘 갖는다고 내 마음가짐이 좋아져요?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계속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원리에 대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의 스트레스 관리에 원인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 만나봐야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뭐 대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훌륭해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원래 고유의 매력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엄청난 결점이 있는데도 제외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주변의 욕을 들으면서도 제외하려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신을 사랑하고 신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왜 헤어지고 나서 대단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지구를 지키는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석가모니 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헤어지고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본인들이 대단해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해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다워지라는 거예요. 헤어지고 마음가짐을 대단하게 먹는다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의 다음 플랜을 진행해야 될 뿐이에요. 헤어진 지 태도의 변화? 그 태도의 변화가 가장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한테만 의존하려고 그 사람한테만 아무 기준 없이 제외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애초에 태도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서 취직하고 더 벌자면서 그 사람과 재회하고 행복해지고 싶다고요? 미안하지만 정신 차린 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발전한 것은 좋은 직장이지 태도는 하나도 발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게 진짜로 태도가 변하려면 그 사람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난 애초에 행복한 상태여야 좋은 관계가 길게 유지될 겁니다. 꼭 그 사람만을 만나야만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재회하고 나서 그 행복이라는 게 떠날까봐 항상 불안할 겁니다. 왜? 당연히 본인은 불행한 존재이고 상대가 있어야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상대에게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집착이 또 시작되겠죠. 당연히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100%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본인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지배가 되면 안 돼요. 본인들은 본인들만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데 상대방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는데 그게 개선이 된 거라고 제가 보기는 어렵겠죠? 제가 항상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 재회도 자꾸 개판으로 하시고 지침만 받고 운 좋아가지고 재회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화가 오시더라고. 헤어졌다고 오거나 남자친구가 얼마 안 만났는데 자기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재회 상담을 준다면 뭐 당연히 재회를 도움을 받으려고 연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회를 중점적으로 도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도 스스로 다시 만나서 금방 헤어질 것 같은데 지침 주면서 재회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가끔. 왜냐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헤어지고 오시더라고요. 이제야 알았다면서 이제야 깨달았대. 참 이게 사람에게 겪지 않으니까 일단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참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우울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기보다는 내면이 약해서 그 감정의 자아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보통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얽혀있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문제가 얽혀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 누구보다도 우울한 상황이고 우울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다른 연애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직장을 좋은 곳을 찾고 몸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거 꼭 강의해주세요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DM을 주시면은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으면 반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